오늘 하는 내용은 시장에 관련된 거를 주로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인제 그 억대 수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4 단계가 있는데요. 그 4 단계를 만족을 하지 못해서고는 이게 억대 매출이 나올 수가 없어요. 를 하면서 인제 사업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4 단계 공식 저희 시작할게요. 오늘의 콘텐츠는 크게 3 가지 파트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했던 사업의 스토리 나오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제가 억대 수익을 만들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단계적인 부분 설명드릴 거고요. 수많은 사업이 망하는 이유에 대한 것도 저희가 얘기를 해볼 거고, 그리고 인제 억대 수익을 만드는 4 단계, 이렇게 3 가지의 단계로 나눴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인제 핀란드에서 있으면서 비즈니스 컨설팅을 하고요. 비즈니스 컨시어스까지 맡아서 하고 있는 K핀란드라는 회사의 대표이고, 그리고 지금 한국에 탑원 비즈니스라는 그거를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미 시작은 했고, 그리고 인제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보니까는 훨씬 더 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지금 열심히 한국 전화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쉽게 구해서 디자이너로 살면서 배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자이고요. 그리고 인제 전에 아리움 컬렉션이라는 주얼리 회사를 대표했고, 또 아트 다이렉터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 핀란드 메트로폴리아 사업가 협회 창업 지원단에서 인제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업의 시작이 저는 2015년 11월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22 년이니깐요. 시간이 꽤 됐죠. 그래서 6년 반이란 시간인데, 사실은 6년 만에 인제 그 회사를 어 시작을 해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변경된 거는 컨설팅으로 변경을 했고요. 직장인일 때부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해요. 왜냐하면 설문지를 넣어 주신 분들 중에 아이템을 정하는 거,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를 보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리고 과정을 하면서도 이런 내용을 한 번도 제안을 해 드렸던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시해 드렸던 것이. 그래서 제가 직장인 생활을 할 때 어 31 세부터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스페인 럭셔리 브랜드 수석 디자이너였고요. CH 캐롤리나 헤레라랑 그다음에 프리피카시온 가르시아라는 브랜드의 두 브랜드의 인제 수석 디자인을 맡아서 했었고, 5개 디자인 브랜드를 수석 디자이너로 맡아서 했었고요.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43 개국에 800개 정도의 스토어가 있고, 전체 회사에 한 2,500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가 CH 캐롤리나 헤레라는 브랜드이고요. 뉴욕에 인제 캐롤리나 헤레라하고 인제 연계가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레디 투 웨어를 여성 복속을 인제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남성, 여성, 아이, 아동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 본사에 1,000명 중 9 명만이 이제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게 0.001% 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이런 자리를 받던 이유가 있었을까? 네. 저는 남보다 꾸준히 열심히 했기 때문이고, 제가 능력이 되게 뛰어나서가 아니라요. 제가 가장 저 스스로한테 가장 높이 점수를 주는 것 중에 하나는요, 정말 열심히 한다는 거랑 그다음에 끈기 있게 한다는 거, 이 2 가지로 저는 사실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외국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생존하고 결핍에서 제 힘이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물론 제 자신의 이런 적당한 삶을 산다는 것이 만족되지 않았던 것도 하나 있고요, 사실. 그리고 체고가 되어야겠다는 이런 열정하고 욕심이 합쳐진 이유도 있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저한테 큰 힘을 줬던 거는 진짜 외국 생활에서의 살아남아서 그냥 외국인으로서 적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거기에서 최고가 되어야겠다는 그거. 그래서 둘 다 생존해야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거기에 인제 완전히 백그라운드가 없다 보니까 처음부터 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됐다는 것, 그것의 결핍에서 나온 힘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꾸준히 열심히 노력해서
인제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요. 이 직장인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인제 4년 만에 한 부서만 띄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주얼리 디자이너 부서를 저한테 회사가 이렇게 넘겼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주얼리 디자인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주얼리 디자인 부서를 받았을 때 저는 주얼리에 대해서 전무후무했습니다. 아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근데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는데, 이미 다른 부서에 이제 헤드 디자이너로 있었기 때문에 그 수석 디자이너로 있으면서 디자인이 옷을 했을 때는요, 그게 다른 가방이든 신발이든 혹은 액세서리든 혹은 주얼리든 너무 쉬운 거예요. 옷에 비해서 너무 쉽다 보니까 기본적인 그 디자인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쉬웠었고, 그러면서 인제 CH 캐롤리나 헤레라에서 이제 주얼리 디자인 부서를 저한테 넘기면서 4년 만에 이뤄냈던 결과가,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그 디자인 CH 캐롤리나 헤레라에서 이제 주얼리 디자인이 받았던 게 이제 80억 이었는데 그게 318억 원으로 4년 만에 매출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프리피카시옹 가르시아라는 그 브랜드는 처음에 갔을 때 27억 이었는데 주얼리 부서만요. 그랬는데 160억 원을 인제 높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이런 스카우트 제의를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가지 말라고 발목을 잡으며, 제가 인제 가겠다고 했을 때 제 발목을 잡으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었는데, 어 뒤로는 호박씨를 까고 있었던 거예요, 회사에서. 회사가 저한테 이제 배신을 한 거죠. 저한테는 계약서를 쓰게끔 만들고, 그래서 3년 동안 떠나지 않도록 계약을 했는데 그동안에 저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너무나 배신감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눈치를 채자마자 진짜 "아디오스." 이러면서 "아스타 눈가가 절대 다 우리 다시 만나지 말자." 막 이러는데 흠칫뿡하고 나온 거예요 저는. 그때 사실 너무나 감정적으로 굉장히 큰 배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자책도 했고요. '아 내가 그렇게 많은 오퍼를 받을 때 왜 안 갔을까? 뭐 때문에 여기에 남았을까?' 그러니까 너무 편했어요 사실. 근데 그거를 즐기고자 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억울했다는 감정도 들었고 속상하기도 했고요. 후회도 들고 분노도 들고 막 그러면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생각했던 게 인제 제가 번아웃을 갖고 나오게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아 나는 나 스스로에게 열심히 일한 거에 선물을 줘야겠다.' 고민을 했어요. 근데 패션을 할 때고 또 제가 정신을 못 차렸던 때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인제 이런 디자이너 가방과 또 이런 신발, 옷 이런 거에 많이 들어가 있었죠 사실. 그랬는데 둘 중에 '나한테 무엇을 선물을 할까?' 하다가 인제 '2 주간 혼자 여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터키를 지나가면서 여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의 정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저는 사실. 그래서 생각의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떠나면서 제가 남편한테 선언을 하고 떠났어요. "나 일단 여행을 갔다 오긴 할 건데 나 1 년만 딱 쉴게."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회사의 배신에 대한 게 되게 컸기 때문에 저 스스로의 자책이 있었어요. 편안함에 너무 안주하려는 그 대가였다 이게. 그래서 나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는 것도 쪼끔 있기는 했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큰 후회였어요. '내가 왜 다른 회사에 가지 않고 이 편한 곳에 눌러앉아 있기로 결정해서 이런 거를 당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위로를 해 줘야겠다. 그리고서는 '나 자신으로 도전하던 사람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행 중에 정말 한 게 먹는 거랑 먹는 거, 그다음에 또 마시는 거, 그러니까 저는 와인을 많이 마시지는 않는데요. 많이 마셨던 시기가 있긴 했지만 그 1-2잔 정도 음식하고 마시면서 되게 많이 걸었어요. 2주 동안 한 게 이것밖에 없었어요. 진짜 먹고 마시고 걸으면서 생각하는 거. 그래서 여행 중에 '뭘 하고 살지? 나 뭐 하고 뭐 해 먹고 살지?' 이게 너무 컸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작정을 하고 샤업을 할까?' 그랬지는 않았었어요 사실.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뭐랄까 '뭐 해 먹고 살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디를 갈 때마다 많이 걸었다 그랬잖아요. 뭐 도시가 됐든 산이 됐든 바다가 됐든 많이 걸으면서 제가 이 냅킨에다가 여전히 디자인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디에 시간이 날 때마다. 그러면서 제가 '아 내가 인제 새로운 도전을 좀 시작을 해 봐야겠구나.' 하면서 이 여행 동안에 굉장히 많은 디자인을 마쳤어요 사실. 그러면서 그게 제 사업의 초창기 시작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인제 제가 제 책에서도 쪼끔 더 자세하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었고 한 내용들을 책에서 적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사업의 시작에 대한 그 인생템을 어떤 식으로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거를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질문이 있었고 그 설문지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인생템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꺼내서 가져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을 인제 만나고 또 사업에 관련된 비즈니스 코칭이나 컨설팅을 해 드려도 가장 눈에서 생기가 나면서 눈이 반짝반짝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시작하신 분들이고요. 스티브 잡스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열정이 첫 번째라고. 열정이 어떤 의미에서 열정이냐면요. 그냥 좋아했기 때문에 열정이 아니에요. 열정이라는 것은요. 그것을 어떤 하나의 것을 하기 싫어도 끝까지 해낼 마음이 있는 게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싫어도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내는 거 끝까지.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게 저 스스로도 그거였다고 내가 이미 하고 있거나 혹은 내가 잘하거나 혹은 너무나 너무나 관심이 많은 것 여기에서 시작을 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고 또 이 인생 사업템을 찾는 데 있어서는요. 나 스스로에 대한 인지를 정말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기 전에 이미 디자인을 하고 있었고 그 디자인들이 인제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일단은 저는 저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혹은 제가 제일 잘한다라고 여겼던 것이 인제 디자인하고 크리에이티브한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 디자이너들이 많이 갖고 있지 않았던 분석이나 융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 그리고 어디를 가나 항상 새로 시작을 하거나 제가 모든 회사에서 다녔을 때에도 최고의 수익이 나왔던 이유들이 사실 제가 처음부터 그 회사에 존재하지 않은 시스템들을 굉장히 많이 빌딩을 하면서 팀들을 이끌어 나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최적화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 세 가지 능력이 굉장히 컸기 때문이고 인제 패션을 했으니까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일단 그 산업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초창기를 할 때 패션 산업에 대한 거를 이제 보죠. 그래서 제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 가지로 나눠요. 제조, 유통, 서비스 이렇게 인제 세 가지의 패션 산업의 분류가 있는데 이 제조 같은 경우에는요. 섬유 산업도 있고 뭐 패션 산업도 의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발 및 액세서리도 있고 의류 기기 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유통으로 보면 도매일 수도 있고 소매일 수도 있고요. 서비스는 의류 판매나 세탁소 산업이나 패션 관련 정보 수집이나 홍보 업무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죠, 서비스 내용에서는. 그러면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 산업의 분류를 이해하는 것이 제가 보여 드리는 건 패션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업에서의 산업의 분류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내가 더 끌어와서 함께 할 수 있다거나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 자체가 과연 나한테 맞는 것일까? 내가 이거를 이 관련된 산업에 있어서 또 다른 분야를 원하는 것은 아닌지 정확하게 쪼끔 더 파악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정한 거는 제조에서도 보면은 우리 패션을 이제 디자인하고 생산하고 이런 건 전부 다 해 봤으니까는 제일 자신 있었던 건 이거였어요. 그리고 도매보다는 당연히 제가 생산업체가 아니다 보니 소매를 원했고요 저는. 그러니까 B2B보다는 B2C를 원했고요. 왜냐면 했던 일들이 거의 다 B2C로 했던 것들이 경험이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자신이 있었고 그리고 서비스를 치면 의류 판매 그러니까 수선도 아니었고 근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런 분류를 보시면 좋으시냐면요. 제가 결국은 주얼리를 했는데
주얼리 판매를 하면서요. 주얼리 수선을 했고요. 그리고 주얼리 관련된 정보와 홍보 업무 이렇게 같이 번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 사회에서 분류된 거를 자세히 보시라는 것이 그 주변에 있는 그 서비스나 하는 것들이 내가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고 또 그것을 파악하시라고 제안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했다. 해보면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장점과 단점을 파악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 산업에. 그래서 저는 패션의 가장 큰 문제점, 단점이기도 한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잘 알고 자기가 이미 경험한 거를 할 경우 사업으로 그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안에서부터 겉까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 내가 안 했던 것들을 하게 된다면은 전혀 사업을 못 하느냐? 아니에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리서치를 하셔야 되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사업하기 전에 이미 모든 정보들을 많이 내 손 안에 잡아놓고 있어야 돼요. 특히 장단점, 그리고 위협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스왓 같은 거 이제 스왓 그 표도 이제 저희가 이제 과정을 하면서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그거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위협이 될 만한 요소는 무엇이고, 또 내가 그게 지금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은 부족한 점들을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거를 보여드리는데요. 패션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 다양한 사이즈가 나온다는 거. 아무리 사이즈를 못해도 S, M, L, XL 이 세 가지에서 많게는 이렇게 6가지 사이즈로도 나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색상이 이 사이즈도 많은데 적어도 2-3개는 해야 돼요. 그리고 패키징도 다 사이즈별로 있고 그다음에 스티커, 개별 QR코드 박아야 되고요. 그리고 다 보니까는 하다못해 예를 들어 4가지 사이즈를 했다고 쳐봐요. 그럼 색상이 3개예요. 그럼 벌써 12가지의 상품 코드가 나온 거예요. 디자인 하나에. 그러면 그게 하나만 나오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즌별로 나오는 디자인 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창고가 되게 커야 돼요. 그래서 부피가 크다는 것이 또 이제 단점이기도 했고 가장 큰 거는요. 리테일이나 이런 상품 관련된 거. 상품을 팔고 물건을 팔 때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재고예요. 그래서 최소로 팔아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장해 놓는 창고도 문제지만 이게 팔리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되게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런 패션 사업하고 연관이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주얼리 디자인 팀을 맡아서 하면서 굉장히 다른 디자인 팀보다도 훨씬 더 빠른 결과를 냈던 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걸 한번 해봐. 주얼리는 어떨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다시 산업의 분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분류를 하면서 이제 주얼리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파인 줄러리, 브리지 주얼리, 브리지 주얼리는 약간 실버 주얼리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스튬 주얼리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의류기기 산업도 있고요. 근데 뭐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었고 이제 제작을 하면서도 이제 핸드메이드나 아트 주얼리나 캐스팅 주얼리 이렇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을 확인을 하면서 특히 주얼리를 했을 때 장점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패션에서 가지고 있었던 단점들을 굉장히 많이 보완을 해준다는 사실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거의 원 사이즈로 진행이 된다는 거, 사이즈가. 그리고 색상도 골드나 실버로만 진행을 하게 되면 되고, 패키징은 옷하고 똑같았지만 다행히 이제 사이즈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 패키징도 수가 줄겠죠. 그리고 스티커도 이제 QR코드는 이거는 똑같고, 참고 문제는 훨씬 부피가 적다는 거. 주얼리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큰 거가 되게 많기는 했지만, 옷이나 가방이나 신발보다는 훨씬 부피가 적다는 거, 그리고 재고도 소량으로 주문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생 아이템을 이제 저는 사업 아이템을 결정을 하면서 주얼리로 결정을 하게 돼서 이제 그다음에 중요한 게 사실은 되게 차별화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별화를 저는 이 브리지 주얼리와 커스튬 주얼리 2가지의 중간 지점을 잡았고요. 핸드메이드와 캐스팅 주얼리가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핸드메이드 같으면서 그 캐스팅 주얼리를 합쳐서 단가를 최저화할 수 있게끔 했고요. 하지만 이 커스트 주얼리가 갖고 있는 단점이 너무 저렴해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리지 주얼리하고의 디자인을 합쳐서 저만의 차별화를 만들 수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사업의 첫 번째 연 매출이 3억 8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1년 동안 그렇게 나온 게 쉽게 나아진 결과이냐? 아닙니다. 1년 동안 영끌 사업했어요. 진짜 영원까지 끌어와서 했어요. 제가 이걸 하면서 창업을 했던 게 제가 임신 중에 창업을 했고요. 하루 16시간에서 20시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 3일 만에 병원에서 일을 해가지고 간호사한테 굉장히 혼났고요. 엄마가 쉬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며 컴퓨터를 뺏어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랬고 핀란드하고 싱가포르하고 시간 편차가 있었어요. 제 사업이 싱가포르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밤낮이 없었고요. 그리고 3개월마다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방문을 해서 친정에 아이를 2주를 남겨놓고 싱가포르로 넘어가서 2주에서 3주를 머물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아이를 데리고 핀란드로 돌아오는 거를 3개월마다 했어요, 제가.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영끌 사업을 하고 나서 얻은 게 뭐였냐? 목 디스크 생기고요, 허리 디스크 생기고요, 잦은 두통 생기고 되게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거는 안 되겠다.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 스스로 좀 레벨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역량을 레벨업 하는 데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책으로 역량을 레벨업 할 수 있고요. 자기 경험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책으로 하면은 정보와 지식은 오케이예요.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한 것을 지식을 통해서 3, 4년 앞당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책으로 배운 것 같은 경우는 실전이 없기 때문에 내 것으로 만들기가 쉽진 않은 거예요. 아는 것과 하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다는 것과 몸으로 실천을 하면서 배우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책으로 배우더라도 실수를 줄일 수는 있지만 자기 경험이 반드시 전환이 되어야만 돼요. 근데 자기 경험으로 가져가게 되면 시간이랑 에너지랑 돈 소요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일단은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한 방법이 이거였어요. 사람한테 배우자. 전문가에게 배우면서 실전 경험을 전수를 받고 그리고 시간, 에너지, 돈 모두 실패율을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을 해서 저도 찾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 또 마침 왜 끌린다고 하잖아요. 그 law of attraction 그래가지고 끌림이 이제 제가 이제 누군가에게 배우겠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제대로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 시점에 사업을 제대로 이제 배우기 시작한 게 영국에서 온라인 마스터즈 8개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완전 딱 맞는 과정인 거예요. 이게 크리에이터에서 사업가로 넘어가는 거. 그래서 사업을 제대로 배워야겠다라고 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한 이 과정 전체를 다 밟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가지를 배웠는데 하나는 코칭의 필요성을 배웠고요. 코칭에서도 중요한 것이 피드백을 받는다는 것이 내 사업을 키워나가는데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사업을 하면서도 첫 번째 연도에 3억 8천을 했기 때문에 다른 주변 사업을 이제 이런 디자이너들인 경우 저한테 유달리 많이 이제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도와달라고 자기 사업을. 근데 저도 제가 앞으로 나가고 싶었던 목적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시간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단발적으로 이제 피드백을 주면서 이제 돈을 내고 배우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안 한다고 그때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봐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안 돼 있었고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장기간 일을 하다 보니까는 해줄 시간이 여유가 없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대로 배우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8개월 과정을 듣는 게 2천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2천만 원을 내고 들으셨을까요? 제가 여기에서 2가지째 배웠던 게 뭐냐면
아까는 이제 첫 번째가 내가 코칭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그게 첫 번째였고요. 그 피드백이 있는 코칭.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가 드느냐가 아니라 얼마의 가치를 내가 받아낼 수 있느냐, 가치를 보는 눈이 생겼어요. 두 번째. 2천만 원을 내고 듣습니다, 저. 그리고 2년째 매출이 어떻게 올랐냐면요. 3억 8천, 1년째 3억 8천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2천만 원을 내고 배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매출이 5억이 됩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 2천만 원을 투자를 했더니 1억 2천만 원의 이익이 남는구나. 그때 제가 제 눈의 시점이 얼마가 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가 나오느냐가 더 정확하게 바라봐야 되는 지점이라는 것을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저한테는 큰 깨달음이었어요. 이때는 저는 어쨌든 간에 사업을 일으켜야 돼, 더 성사시키고 제 목표 금액이 10억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도달해야겠다라는 그게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절실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단계를 마치면서 가치 대비를 비교할 수 있는 눈을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업이 제가 같이 사업을 할 당시에 이미 저보다 먼저 한 사업가들도 있었고, 친구들 중에 저보다 늦게 이제 뭐 리테일 사업에 뛰어든 사업가들도 있었고요. 디자이너로서는 오랫동안 있었는데 사업이 크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그러면서 별의별 상황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다 싱가포르 친구들이고, 그럴 경우에 정말 그러니까 사업이 정말 진짜 망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제 고민을 하고 책을 찾아보고 서적을 찾아보면서 제가 했던 것이 경험인가? 역량인가? 부족한 자본인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설문지에도 여러 가지 답변을 주셨거든요. 뭐 마케팅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브랜딩이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뭐 실천력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었고요. 그 다 맞아요. 맞는데 진짜 이유는 뭐냐면요. 애초에 안 될 사업 아이템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도 보면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끔은 이런 모임에서 네트워킹 모임에서 만난 사업가들 중에 보면 정말 안 될 사업들을 시작을 하는데 그걸 또 되게 열심히 하세요. 보고 있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항상 말씀을 해드려요. 그래서 한번 산업에 관련된 동향을 조금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진짜 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뭐냐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말 망합니다. 준비 없이 일단 시작해보자 뭐라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남 따라 시작한 카더라 이거 진짜 망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시작하시면 안 돼요. 결과물이 없는 것은 안 돼요. 그리고 100명 중에 딱 1명만 되는데 그 100명의 1명에 나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카더라로 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혼자 하면서 자존감과 자신감이 같이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 몰라서 되게 막막해 하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가지고 있던 돈이 바닥이 나고요. 그리고 절실함이 없으신 분들은요. 열정하고도 연관이 돼 있거든요. 사실 내가 이미 편한 생활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사업 절대 성공을 못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한번 해볼까? 나도 시도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업들이 진짜로 망하는 이유가 사실은 첫 단추를 제대로 못 끼워서예요. 보통 저도 이제 옷을 하다 보니 옷을 갖다가 이렇게 옷을 입게 되면 단추로 끼우잖아요. 근데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지거나 아예 제대로 끼우지를 못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때부터 이미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수많은 사업이 망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필요 없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즉, 안 될 것이라는 말이 똑같은 건데요. 애초에 안 될 사업 아이템이라는 것 자체가요. 필요 없는 상품을 기획을 했기 때문이에요. 필요 없는 상품이나 이제 서비스, 상품 안에 이제 서비스까지 포함되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시장의 이해가 없이 시작을 하셨고 잘못된 기획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승부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억대 수익을 만드는 4단계가 이 과정의 이제 가장 맹점이잖아요. 4단계는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충분한 시장의 수요가 있고 고객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의 여부. 여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돼요. 리서치를 많이 하셔야 돼요. 두 번째, 고객의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해결하고 싶은 고민인가? 이거를 아셔야 돼요. 즉,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 그 고민이 얼마나 그 사람의 삶에서 중요한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낼 의향이 있느냐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내가 어떤 문제는 해결은 해주는데 고객들이 돈을 지불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그건 사업이 안 됩니다. 혹은 적은 금액으로 지불을 한다거나 적은 금액을 요청한다면 그거 오랫동안 유지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들어가는 시간에 비해 결과분이 너무나 적을 경우에는요. 굉장히 힘듭니다. 보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는데 나는 받는 돈이 이거밖에 안 되네? 그래서 여기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둘 중에 하나예요. 고객에게 해결해주는 그 고민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그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에 따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틀려지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마인드셋이 이미 너무나 낮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왜 우리 회사여야만 하는지, 다른데 비슷한데 많은데 왜 굳이 우리 회사에서 그 제공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써야만 하는지 반드시 인지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알려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최종 결과물은 무엇인가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최종 결과물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의 혜택이라고 보세요. 근데 아니에요. 최종 결과물은요. 결과적으로 그분이 가질 수 있는 최종 결과물은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 번씩 볼게요. 충분한 시장의 수요가 있고 고객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보시면요. 시장조사, 산업동향, 틈새 시장을 찾아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제가 제 사업을 할 때 이 패션이라는 이런 산업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세부 산업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거에서 어떤 것들의 동향이 더 밝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맞는지를 부합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틈새 시장을 찾는 거가 첫 번째 요소고요. 그 틈새 시장을 제대로 못 찾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틈새 시장 찾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해결하고 싶은 고민인가? 고객의 고민, 문제는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거였잖아요. 고객 페르소나와 가격에 대한 것이 여기에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이 고객 페르소나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삶을, 그러니까 살고 있는 삶을 얼마나 심도 있게 깊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내가 그 요즘의 마케팅은 더더욱이나 굉장히 개인화된 메시지를 던져줘야지만 그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많이 마케팅 면에서도 많이 변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고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 세 번째는요. 왜 우리 회사여만 하는가? 이게 바로 차별화된 브랜드예요. 회사로 시작하신다기보다는 브랜드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가치를 내 고객에게 전해줄 수 있느냐. 그 가치에 따라서 내가 찐팬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최종 결과물인데요. 고객이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핵심 가치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요. 저희가 이 네 가지를 오늘 다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준비를 하면서 고객 페르소나를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아예 이거를 뒤로 뺐고요. 그래서 저희가 2부로 이 고객 페르소나에 대한 거를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날짜를 잡아가지고 2부로 고객 페르소나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시장조사 틈새 시장을 잡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조사나 산업 동향은 어떻게 찾느냐? 일단은 내 사업이 어느 산업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또 그 대분류, 소분류가 있거든요. 그 대분류와 소분류가 무엇이 있는가를 파악을 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한국표준 산업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건 이건데 어디를 가시면 보실 수 있냐면요. 통계 분류 포털 사이트에 가시면 여기에 들어가시자마자 바로 뜨는 것이 이 왼쪽 첫 번째 한국표준 산업 분류라고 있어요. 분류 검색하실 수 있고요. 이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 안에 분류 해설서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다 펴서 또 나온 그 엑셀 파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또 혹시라도 그것을 원하신다면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타본 비즈니스 카페에다가. 그리고 이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을 하셔야 되냐. 내가 이 산업 분야에서 일단은 보통 이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고객이 필요한 거, 이 세 가지의 접점이 사업이 되면 가장 아이디얼하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잘하는 일이 좋아하는 일, 이 두 가지만 보시는 경우가 허다하세요. 이걸 안 보세요. 고객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확인을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냥 내가 잘하고 좋아해서만은 안 돼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거에 접점을 시장에서 필요한 거, 고객이 필요한 거를 합쳐가지고 틈새 시장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전망이 좋은가, 수요가 충분한가 이거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사업을 하실 때도 경쟁 무기, 나만의 틈새 시장을 반드시 뽑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틈새 시장을 어떻게 찾아내냐는 거죠. 두 가지, 딱 두 가지만 확실하게 파악을 하세요. 첫 번째, 주요 고민이 무엇이냐. 고객의 고민들이 무엇이냐를 전부 다 적어내는 거예요. 주르륵 다 적어요. 왜? 예를 들어 운동에 관련된 일을 하신다고 쳐봐요. 그러면 운동 중에서도 뭐 러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요가나 이런 거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거를 쳐보는 거예요. 왜 요가를 하는가? 네이버나 구글에 쳐보시면요. 주르륵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읽으시면서 왜 하는지를 다 적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이게 요가를 하는 이유가 사람마다 이유가 틀려요. 누군가 책을 쓰고 싶다. 그러면 책을 쓰고 싶은 이유가 다 틀려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얻고 싶은 게 무엇이냐. 즉 고객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찾아내는 것인데요. 이거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가장 큰 고민을 찾으실 때 고객에게 필요한 것을 일단은 내 해결책까지도 포함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고민의 리스트, 그리고 두 번째는 해결책인 거예요. 그래서 고민에 관련된 고민을 찾으면 당연히 내 해결책이 나오겠죠. 그리고 최종 결과물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요.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측정 가능해야 되고요. 달성 가능해야 되고 제한의 기한이 있으셔야 돼요. 예시를 하나 들면요. 최종 결과물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고 제한 기한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2주 만에 10kg를 뺀다고 쳐봐요. 그러면 구체적이죠. 2주에 10kg니까는. 그리고 측정이 가능해요. 2주 후에 10kg 뺐느냐 안 뺐느냐 측정 가능합니다.
달성 가능하냐? 역시 확인 가능하죠. 2주에 10kg 뺐느냐 못 뺐느냐가 결정되니까. 그리고 제한 기한이 있죠. 2주라는 기한이 있어요. 가장 큰 고민, 이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죠. 그럼 그 고민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운동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요. 2주 안에 10kg를 뺀다면 거기에 필요한 게 내가 제안해 준 게 운동 루틴이 있고 마인드셋이 있고요. 식단을 해줄 수 있고요. 체중 점검 같은 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민에서 시작을 해서 최종 결과물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거 내가 가지고 있는 해결책을 차근차근 순서대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고민을 이 순서 내 해결책에 맞춰서 최종 결과물에 도착하게끔 모든 틈새 시장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예를 들어 뭐 내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지불을 할까요? 2주 만에 10kg를 빼는데 얼마를 낼 의향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광고 없이 그러니까는 마케팅의 비용 0원을 들이고 트래픽을 300% 높일 수 있다면 사업하는 사람이 얼마를 내고 할 수 있을까요? 틈새 시장을 정할 때 돈이 안 되는 틈새 시장 정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 순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의 고민을 가지고 결과물에 도착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운동을 예를 들어보면요. 대부분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정을 하세요. 제 사업은 뭐 여기 이제 사업 이름이 들어가겠죠. 20, 30대 여성을 위해 다이어트를 해서 이쁜 몸매가 되도록 혹은 뭐 날씬한 몸매가 되도록 운동 프로그램을 뭐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게 대부분 하시는 마켓을 정하는 게 이런 식으로 둥그스름하게 정하세요. 보세요. 이거를 틈새 시장을 잡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내 사업은 20, 30대 여성 아니에요. 무조건 결혼을 앞둔 신부인 거예요. 결혼을 앞둔 신부를 위해서 2주 안에 10kg를 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자신감이 넘치는 신부가 되실 수 있도록 2주간의 운동 루틴, 식단, 마인드셋 트레이닝, 체중 점검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얼마를 내시겠어요? 이거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사람들이 내고자 하는 가격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두리뭉실하고요. 대상이 특별하지 않고요. 이거 갖고 있는 산업도 비슷하게 돼요. 그리고 이 이쁜 몸매를 원하느냐?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솔직히 먹고 싶은 걸 먹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먹고 싶은 걸 먹기 위해서 저는 먹는 거 조절을 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먹는 거를 좋아하고 또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 먹는 거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운동을 하거든요. 두 번째, 사업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체력이 너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너무 맑아져요. 운동을 하면. 그러면 운동을 하는 마켓을 대책을 하는 회사에서 예를 들어 뭐 그 사업체가 사업가를 위하여 완전히 20대, 30대가 아닌 거예요. 그럼 사업가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결혼을 앞둔 신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내가 잘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2주 안에 10kg를 빼는 거. 그래서 나는 당연히 관심이 없겠죠. 대신 이 결혼을 앞둔 신부들은 몸 관리가 안 돼가지고 살을 못 빼가지고 막 마음이 막 부대낀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는요. 정말 가장 아름답고 자신감이 넘치는 신부가 되고 싶은데 그게 안 돼. 근데 이거를 2주 만에 해결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몇백만 원이 돼도 넣을 의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반면에 이거는 고민이 별로 없어요. 20, 30대 여성이고 그냥 다이어트고 너무나 뭉뚱그려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틈새 시장의 차이를 조금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예시로.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 돈이 되는 탑3 비즈니스 트리오 영역이 있어요. 성공적인 사원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예를 들어 이제 파레토 법칙에서도 보면 80대 20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전체적인 100으로 본다면 20%의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80%의 효과를 다 들고 온다라는 것이 파레토 법칙인데 이게 사업에도 영향이 가지는 사업이 있어요. 성공적인 그 20%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산업이 있을까? 바로 존재하는 것이요. 이겁니다. 건강에 관련된 비즈니스, 관계에 관련된 비즈니스, 우에 관련된 이 비즈니스, 여기 세 가지 안에 들어가면 돼요. 이 세 가지라는 거는 내가 그러면 저 만약 예를 들어 양말을 팔아요. 양말이 어떻게 어디로 가지나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전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최종 결과물이 뭐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결과물이 관계, 건강, 부 중에 하나면 돼요. 부자 양말이라고 붙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양말을 신으면 부자가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물건을 팔 수 있어요. 결과물은 부자가 되는 양말인 거예요. 정말 그 양말을 신으면 부자가 될까? 그거는 본인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철학이 들어가겠죠. 네,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발입니다. 발에 모든 신경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발을 따뜻하게 잘 보존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말을 신으신다면 일반 양말에 비해서 바닥이 더 두껍고 걸으실 때 훨씬 더 푹신하시다 보니 보온도 잘 되고요. 부자가 되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발을 더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부를 찾아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양말은 결과물이 그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특정 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부를 전해줄 수 있다면 분들이 좋아할 수 있겠죠. 반면 혹은 이 틈새 시장을 정하실 때 요새 이런 전체적인 동향을 보면 산업에 예를 들어 골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트렌드고. 그러면은 양말을 특화된 골퍼들에게만 특화된 양말을 만드시는 거예요. 특징을 뭐로 한다? 골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존재하는 양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보니까 양말에 화려한 패턴이 들어간다거나 형광색 양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관련된 거를 만들 수 있겠죠 또. 그래서 이 결과물이 관계나 건강, 부 세 가지 안에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신다면 사업이 더더욱 번창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틈새 시장 정하기 1단계, 3단계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타겟 오디언스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이거는 저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제가 그 고객 페르소나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강의를 할 때 그때 조금 더 들어가는데 이거를 정할 때는 무엇이 중요하냐? 이 비즈니스 트리오 중에 내 사업이 어디에 속하는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가? 이거를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내 현재 삶의 상황이 어떤지 나는 그 고객들에게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내 해결 방법에 대한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찾아낸다면 이 두 가지를 연결을 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 건강, 부, 관계에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제안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자료를 찾아보시면 돼요. 그 동향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으신 부분에 뭐 예를 들어 뭐 책 쓰기 동향 이런 식으로 이제 구글에서 치잖아요. 그러면은 쭉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보아가면서 계속 확인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타깃 오디언스의 고민입니다. 타깃 오디언스가 가진 문제점을 고객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객이
돈을 지불해야 할 의향이 있는 고민이어야 돼요. 돈을 내고 싶지 않은 고민은 제시하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돈을 내고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내셔야 돼요. 불평, 불만, 고충, 문제 해결 방법이 뭐고 그 필요를 충족하게끔 해주는 나만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 그 두 가지 점을 이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불평은 곧 공짜 피드백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3단계, 틈새 시장을 어떻게 정하냐? 3단계까지 오게 되면요. 이제 결과물이에요. 타겟 오디언스에게, 즉 고객에게 매력 있는 한 가지의 결과물을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확인할 수 있는 거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표에서 말씀드렸던 가장 큰 거는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고민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리스트를 주르륵 적으면서 거기 고민에 관련에 대해서 고객에게 필요한 내 해결책을 정해주고요.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최종 결과물은 무엇인지. 그래서 이게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하고 제한적인 그런 기한을 통해서 순서대로 제공을 해주면 틈새 시장을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강의는 이미 단톡장 오션 분들은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제가 그 스케줄을 하나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결정되는 대로 다음 주에 할지 다다음 주에 할지 고객 페르소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카페 이제 저희 여기에다가 이제 관련된 정보를 올려드릴 테니까 이제 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유튜브, 탑원 비즈니스 유튜브에서도 이제 정보를 공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고요. 저희 질문 있으시는 분. 제가 하면서도 비즈니스 코칭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시장 조사하고 동향 파악하는 거를 좀 잘라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쓸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보시게 되면 아마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 질문 있는데요. 네. 저도 주얼리 쪽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지금 약간 완전 초기 단계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원점으로 다시 가버렸어요. 근데 고객이 원하는 어떤 그런 걸 먼저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페르소나를 정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줄리 님도 주얼리 하셨다고 하는데, 주얼리를 할 때 그런 생각을 하시고 하셨는지, 어떻게 판단을 하고 하셨는지, 네.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부분은 어떤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셨고, 페르소나는 어떤 식으로 정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왜냐면 주얼리 같은 경우는 되게 기호성이 강한 거고, 디자인적인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건 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쵸? 어떤 거라고 딱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정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일단 이제 일단 산업 자체에 되게 오랫동안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패션이나 이 모든 거를 했다 보니까는 그 안에서 일단은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가 조금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 자기 안에 갖고 있는 거를 먼저 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잡았던 타겟층은요. 저 같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잡았어요. 그 말은즉슨 회사에서 이런 다이렉터의 위치나 매니저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살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파티나 모임이 굉장히 잦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타겟을 잡았던 사람은요. 그러니까는 여러 이 페르소나 할 때 저희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페르소나를 할 때 저희가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방향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첫 번째 이런 기본적인 지오그래피라고 그러죠.
인적 사항에 관련된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다? 그리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디에서 살고 있으며 수익은 그러니까 그 월급은 얼마 정도 받고 있는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페르소나의 첫 번째예요. 이거를 잡았을 때 제가 잡았던 고객 타겟층은 저와 비슷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매니저나 다이렉터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게 이제 지위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생각을 하면 1년에 적어도 출장으로 회사에서 가는 것이 한 3-4번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 여행을 갔을 때 해외여행으로 가시는 경우가 1년에 한 2번 정도는 있어요. 그러다 보면 1년에 6번에서 7번의 해외여행을 다니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사용하는 이제 물건들이나 옷들 같은 경우에도 일반 옷들이 아니라 약간 브랜드 옷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거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이코그래피라 그러죠. 생각. 그분들이 자기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분들은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나고 다니거든요. 자리가 높다 보니 미팅들을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미팅을 갔을 때 그분들하고 관계를 맺는 것. 그게 되게 쉬운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자신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주얼리에서 최종 결과물은 무엇이었냐면요. 관계였어요. 주얼리를 통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수 있는 관계의 시작점. 그게 제가 파는 결과물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주얼리. 그 주얼리 하나만 딱 차면은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너가 찬 거 되게 이쁘다. 그래서 가격대 역시도 첫 번째는 가격대가 저렴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위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저렴한 걸 차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 다른 분들은 이미 그 브랜드 뭐 파인 줄러리나 이런 것들을 이미 차고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커스튬 줄러리인데 특히나 핸드메이드와 이 캐스팅한 거를 합친 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디자인마다 좀 틀리지만은 그러면서 그 세세하게 봤을 때 값싸 보이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을 시작할 수 있는 아이스 브레이커가 될 수 있는 주얼리를 저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업의 방향이 어떻게 흘렸냐. 제가 그랬잖아요. 여행을 6번을 다니신다고 비행기 많이 타시죠. 그래서 저희가 확장을 할 때 제 주얼리를 그 비행기 타면 왜 책자에 나오는 광고들 있잖아요. 비행기 그 타면은 이제 그 뭐 인플라이트 그 매거진 있죠. 거기에 저희 실었어요. 왜냐면 저희의 고객들은 여행을 많이 다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파티, 이런 네트워킹 이런 자리에 가서 사람들을 사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파티를 열었어요. 스타일링 세션 같은 걸 하면서 초대하신 분들이 전부 다 다이렉터, 매니저 자리다 보니 오셔 가지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게끔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페르소나를 이해를 할 때 그 사람들의 생각,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파악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방향이 틀려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일단 회사에서 럭셔리라는 회사를 계속 다녔어요. 브랜드들이 전부 다 럭셔리 브랜드였어요. 그렇게 치면 저는 럭셔리를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그 뭐야 다이아몬드 이런 쪽까지 못 갔어요. 못해서 못 갔다기보다는 초기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그래가지고 제가 초기 자금으로 잡았던 게 5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5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커스튬 줄러리였고 커스튬 줄러리를 하면서 스타일도 정해야겠죠. 그분들은 어디 가가지고 막 튀고 싶지는 않은데 은근히 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누군가에게 묻히지 않는, 그래서 저희가 원했던, 지향했던 것 역시 스타일이 엘레건트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 속에서 그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거, 이루고자 하는 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끄집어 와서 그거를 페르소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브랜딩이 전파가 되고 마케팅을 할 때도 그분들이 하고 있는 생각과 고민들을 밖으로 꺼내줘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 브랜드를 이야기를 해줄 때도 역시나 똑같아요. 당신의 이런 문제를 저희가 해결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이렉터와 이런 매니저의 자리에 있는 분, 그리고 사업가였어요. 이렇게 딱 세 가지. 그분들 나머지 다 포기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그 초기 자본이 5천만 원 정도 들었다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런 정도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면은 자본금이 이렇게 부족하다면은 그렇게 시작할 수는 없겠네요. 기본적인 거를 이제 따져봐야겠죠. 왜냐면 주얼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가격대를 선정하실 때 내가 물건을 만들 때 얼마나 큰 컬렉션으로 진행을 할 것이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는 분들, 제품을 하시는 분들에게 모두 통용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가 드릴 수 있는 기초 자금이 얼마나 가능한가 적어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직접 브랜드로 먼저 생산을 해야겠다 그러면 내가 그 경험이 있는가를 확인을 먼저 해봐야 돼요.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런 분에게는 제가 제안하는 거는 브랜드 바로 만드시지 마세요. 망합니다. 안 해본 사람은 망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처음에는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큐레이션을 해가지고 위탁 판매 같은 형식으로 자본금 안 들면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은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하면서 내 거는 직접 팔진 않지만 이미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큐레이션을 해서 한 사람이 한 것처럼 잘 이 스토리를 묶어가지고 내가 팔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고객층을 파악해 나갈 수 있겠죠. 처음부터 고객 페르소나를 잡고 시작하는 경우 하나, 그거 같은 경우는 이미 경험이 있고 또 잘 안다면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시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나 처음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럴 경우에는 리서치를 어마어마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저는 내 그러면은 자본금, 네, 브랜딩을 하고서는 사실 그 큐레이션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브랜딩을 통해서 제가 큐레이션을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브랜딩을 아예 처음엔 하지 말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건가요? 지금 어느 시점이신데요? 경험이 얼마 정도 있으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을 전공을 하긴 했지만 주얼리 쪽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주얼리는 아예 그냥 생초짜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큐레이션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제가 이제 만들 수 있거나 어떤 그런 단계로 공부를 해서 하게 되면 그때 디자인을 제가 해서 이렇게 그때는 제품을 그렇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런 상태시다라면 네, 처음에 브랜드를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제안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게 위탁 판매가 됐든 간에 혹은 남이 만들어 온 거 내가 이미 이런 홀세일해서 파는 곳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홀세일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컬렉션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내가 직접 제작하고 이제 맞아 디자인하고 샘플을 받고 제작을 해가지고 컨펌을 해주고 프로덕션을 해가지고 패키징을 끝내가지고 하는 게 기본적인 거란 말이죠. 이런 네. 옷이 됐든 뭐가 됐든 상품을 하게 될 경우 내 브랜드를 만든다고 치면 근데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관련 분야의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해 주고 브랜드는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만들지 않아도 브랜드 만들 수 있어요. 그 네. 말은 어떤 결과물을 전해주고 싶냐는 거예요. 최종 결과물이 무엇이냐가 브랜드의 결정이에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느끼게끔 만들어주고 싶으냐예요. 그게 첫 번째. 거기에 관련된 예를 들어 되게
히피스러운 그런 주얼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코첼라나 이런 뭐 디제잉이나 이런 파티를 가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류의 사람들, 그분들만을 위한 주얼리를 한다고 친다면 이런 이 코첼라에서 쓸만한 주얼리들을 내가 브랜드화하는 거예요. 그게 내 틈새 마켓이 되는 거예요. 틈새 시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30대 여성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코첼라 가는 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틈새 시장으로 잡으려면. 네. 나이보다도 뭐 하라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내가 브랜드를 내가 디자인하지 않아도 내가 생산해내지 않아도 이렇게 홀세일로 파는 곳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홀세일러들에게 소량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내 라인업을 하는 거예요. 내 상품의 라인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인업을 하면서 내가 이 틈새 시장에 코첼라 가는 모든 그 사진들도 다 찾아보겠죠.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일단은 코첼라에 가시는 분들이 왜 가는지를 알아볼 거고요. 가시는 사람들의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할 거고, 직업은 어떤지 확인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뭐 여행은 다니시고, 또 얼만큼의 이제 그 이외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도 확인을 할 테고요. 어디에 사시는지도 좀 확인을 할 테고요. 왜냐면 내가 마켓을 전 세계로 잡을 수도 있지만 나는 한국 마켓만 잡겠어. 혹은 미국 마켓만 잡겠어. 이런 경우 거기에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마케팅을 어디로 할 건지도 결정이 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사람만 하겠다. 혹은 나는 부산에 사니까 부산만 할 거다. 혹은 나는 온라인이니까 한국은 다 접수가 돼.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면 나는 미국만 할 거야. 왜냐면 코첼라 가는 사람은 다 미국에 거의 대부분 있고 메인은 다 거기 있어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나는 내가 사는 곳이고 내가 타겟을 잡고 싶은 곳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배송비도 쭉 떨어지겠죠. 외국에서 보내는 거보다. 그래서 홀셀러에게 물건을 사서 내가 온라인상에서 구성을 하겠죠. 구성을 해서 내가 브랜드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 당연히 온라인에서 파니까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CRM 프로그램이라던가 이제 고객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던가 판매했을 때 얼마나 자주 어떤 스타일이 무슨 색깔이 가장 많이 팔리는지, 언제 팔리는지, 고객들이 한 번 왔을 때 구매율이 2번인지 3번인지 이런 것까지 이제 세세하게 확인을 하시면서 내 상품을 구성을 하고 그 연도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이제 좀 근육이 붙어요. 아,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색깔이 이때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1월,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하나의 일단은 총 캘린더를 지나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근육이 생겨가지고, 아, 1년 상품 구성을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더 많이 나가고, 언제 더 빠지고, 언제 더 팔 수 있고, 이런 그 쇼핑 칼렌더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쇼핑 칼렌더라는 어쨌든 간에 뭐 특별한 날들 때 잘 팔리는 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발렌타인데이 되면은 남자한테 타겟을 잡을 테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왜냐면 이제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주니까. 그리고 뭐 어버이날에는 엄마를 타겟으로 해서 또 따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근데 내가 코첼라만 해. 무조건 코첼라만 해. 그러면 그런 거를 코첼라 날짜에만 집중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가기 전에. 한 3달 전쯤부터. 광고를 열심히 때리겠죠. 제가 그리고 그 패키지를 디자인을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되게 친환경적인 그쪽으로 가고 싶어서 알아보니까 이게 다 이제 수입지를 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비용이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친환경을 못 하겠구나, 돈이 없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쪽으로 하고 싶다가도 또 막상 하려고 또 하다 보면은 굉장히 뭐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뭐 스펀지 같은 그런 것들이 사실 환경적으로는 이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고급화시킨 어떤 디자인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내가 원했던 그 컨셉이랑은 너무 멀어지는데, 그래도 주얼리라는 어떤 특성 때문에 고급스러운 그런 게 또 있어야 되고, 막 이게 막 상충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음, 친환경이라는 거기에서 또 고급스러움과 친환경과 그럴 때 막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일단 첫 번째는 대체제를 찾는 게 첫 번째예요. 네, 친환경이 비싸요. 맞아요. 회사들에서 친환경 하지만 실제적으로 돈이 내어져야 되는 시점이 딱 되면요. 일반 거보다 한 20~30%가 비싸단 말이죠. 근데 그 20~30%가 생각보다 임팩트가 커요. 왜냐면 그게 계속 단위가 이 상자나 이런 것도 인제 기본적으로 이런 상품을 만들면은 그 상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패키징이 들어가지잖아요. 근데 패키징이 하나만 음, 있느냐 또 그렇지 않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체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친환경은 못하지만은 리사이클링을 대신 한다거나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의 친환경은 안 되지만 반면에 완전히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반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친환경은 못 쓸지라도 대체제가 없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스폰지 이런 거 다 좋은데요. 일단은 내 사업이 어느 자리에 포지셔닝을 할 것이냐는 나의 자금이 얼마 있는가에 따라서도 영향이 네, 가져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역량이 안 된다면 그거를 낮추셔야 돼요. 퀄리티를 낮추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쫓아가다가 다리가 찢어져요. 맞아요. 그러다가 자금이 마르고요. 그러면 결국은 사업이 닫혀요. 그래서 내 현실과 원하는 게 지금 당장 안 된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최종 지점은 내가 한 2~3년 만에 그거를 이루고 싶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안 된다. 지금은 완전 친환경제는 사용을 할 수 없지만 리사이클링을 쓰면서 이것도 하나의 방침인 거예요. 내가 환경에 신경을 쓴다라는 거. 그리고 리사이클링인 페이퍼와 그리고 리사이클링이 아닌 완전 새로운 뭐 이런 종이를 쓰는 거를 봤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역시나 리사이클링 그 표시 하나만 들어가도 음, 녹색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것만 봐도 사람들이 반응을 해 준다라는 거죠. 네, 네. 네. 그, 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패키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 MOQ에서 문제가 또 막 맞아요. 생기더라고요. 네. 이거를 내가 그냥 감당을 하고 그냥 부담을 제품에서보다 비용이 더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MOQ 때문에 그쵸. 패키지에서. 얼마 정도 부르던가요? 어, 최소가 한 200만 원 뭐 이렇게가 아니, 나왔던 것 같아요. 수량이 얼마였어요? 1000개 뭐, 그러면 1000개면은 거기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더 찾아보세요. 알리익스프레스나 네, 아 알리익스프레스만 가셔도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 기본 단위가 예전에는 100 개에서 1000개 사이였거든요, 보통. 네. 그래서 그랬는데 인제 100 개로 많이 떨어졌고요. 어떤 곳들은 이미 나와 있는 이런 패키징에 로고만 붙여서 새로 인제 프린팅을 해 줘서 해 주는 곳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50 개씩도 받아줘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말하기로 중국에서 이렇게 그런 데서 샘플을 보낼 때는 정상적인 걸 보내는데 진짜 제품을 보낼 때는 굉장히 막 퀄리티가 떨어지고 막 이랬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괜히 또 음.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피드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하셔야 돼요. 음, 거기에 왜 별표 달려 있잖아요. 몇 점 네, 주고 하고 믿을 수 있다 없다 네네.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반드시 네.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1000 개는 예전이에요. 지금은 코로나고 또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굉장히 수량을 많이 낮췄어요. 제가 3년 전에 어 한 2년 전쯤 됐겠네요. 인제 저희가 그 패키징 리오더 할 때에도 저희가 했던 게 100 개씩이었거든요, 한 그 박스당. 근데 한국은 아직도 1000개예요. 어 그래서 중국에서 해 보시는 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겠네요. 네. 한번 그리고 알아보면. 한국도
좀 더 뒤져보세요. 더 낮은 곳이 있어요. 네. 좀 더 알아봐야겠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오늘 인제 그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정말 진짜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저희가 고객들의 고민들을 그들의 목소리로 표현을 해냈을 때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 줘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원하는 최종 결과물을 정확하게 꼬집어서 빼낼 수 있는 것. 그게 두 번째고요. 그 사이를 이어주는 주요 고민과 결과물 사이에서 이어주는 그분들이 원하는 해결책들을 내가 마련해서 거기 중간에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큰 고민을 해결하면 할수록 가격이 올라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틈새 시장을 반드시 정해야지만 나의 가격도 더 높게 매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너무나 둥글둥글하게 틈새 시장을 잡게 되면 절대로 내가 그 사업 분야에서 나만의 경쟁 무기가 있을 수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이 겹치는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고객이 무엇이 필요로 하고 그 수요가 충분히 있느냐, 전망이 앞으로 있느냐 이것을 확인해 주는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야지만 이것을 뭐 마케팅을 할 때도요.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고민들을 앞에다가 먼저 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틈새 시장에 관련된 비디오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잘라 가지고 비디오로 또 올려 드릴게요. 그래서 예시들을 계속 잘라 가지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한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인데 원래 예상대로 시간이 돼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신 분이나 이게 안 됐다 그러면은 저한테 메시지를 남겨 주세요. 그래서 오늘 또 하루 잘 보내시고 2탄 같은 경우에는 고객 페르소나 날짜 또 정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